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답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드폰이에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헤드폰 추천 관련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헤드폰들을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헤드폰들을 사용을 해 보았고,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용한 헤드폰을 고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을 데모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모든 제품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제 돈을 주고 사서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제품을 이거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은 매일매일 들어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저의 귀에 익숙하고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헤드폰들만 몇 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제품 총 4제품인데요. 그 중에 사실 제가 제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은 2제품밖에 안 되긴 해요. 그러면 바로 그게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제품 추천들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첫 번째 헤드폰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젠하이저의 HD600이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모델을 구입한 지도 벌써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AKG K7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품도 충분히 좋지만 주변의 추천으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D600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평탄한 주파수 응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굉장히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평탄한 제품들은 더 위에 급에 많이 있겠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평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150Hz부터 400, 500, 600 이 정도까지는 정말 웬만한 스피커에서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평탄한, 왜냐면 스피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피커의 위치라든지 공간들이 그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스피커의 정확한 퍼포먼스를 좀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바로 귀 옆에서 때리기 때문에 언제 어딜 가든지 평탄하게 레퍼런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클래식이나 재즈 녹음 등 하다못해 락이나 팝 음악 녹음을 하러 갈 때도 스튜디오에 가끔씩은 제가 모르는 스튜디오에 가는 경우에는 이 헤드폰을 가지고 가서 조금씩 이렇게 써보고 비교를 해서 그곳의 어쿠스틱을 조금씩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평탄한 주파수 응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바로 윗급의 HD65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HD650보다 이 600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650 모델의 경우에는 로우엔드랑 하이엔드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약간 좀 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을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은 믹싱용으로도 특히 아래쪽 낮은 주파수를 체크하기도 되게 좋지만 좀 전달력이 좀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이 헤드폰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주파수 응답률이 평탄하고 한다고 했지만 좀 하이엔드 쪽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약간 좀 고역대의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믹싱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애플 이어팟 같은 경우로 음악을 듣게 되면은 고역대가 굉장히 세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전달력으로만 보자면은 어쩌면 요즘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걸로 믹싱을 체크를 하고 나서 밖에서 들어봤는데 애플 에어팟을 들으니까 고역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고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고역대의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이게 존재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단점 아닌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헤드폰은 헤드폰 앰프의 능력에 따라서 헤드폰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져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할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저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좋은 헤드폰 앰프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모델을 처음 샀을 때는 당시에 DG 디자인에서 나온 그런 조그만 엠박스라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거기다 꼽으면 소리가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냥 출력도 너무 안 나오고 노이즈도 많이 껴있고 펜파스 돌릴 때마다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들이 너무나 상향 편준화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UAD 아폴로의 에로 정도만 해도
헤드폰 단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HD600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다 끌어내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헤드폰 앰프만 써도 HD600을 쓰는데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HD600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주파수 응답률을 체크하거나 그런 건 좋겠지만 좀 재미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뭔가 드라이브 시키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약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음악을 좀 뉴트럴하게 감상하고 싶을 때는 감상용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재미를 들려주진 않을 거예요. 물론 헤드폰 앰프와의 조합을 통해서 재미있는 소리를 얻어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폴로 에어처럼 말이죠.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오디오 테크니카의 ATH-M50X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7년 전에 저 HD600이라는 모델을 살 때 이 HDX50 당시에 X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델을 들어보고 굉장히 소리가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구매하지 않고 차후에 스튜디오 같은 데서 들어볼 때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아티스트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헤드폰 용도로는 이것만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용할 때마다 좀 소리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과하게 약간 자극적으로 만든 주파수 응답률이라든지 또 너무 저역대가 빵빵하고 너무 고역대가 빵빵하고 그런 느낌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하지 못한 HD600의 장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용감이 편해요. HD600을 썼을 때 굉장히 밖에는 이렇게 제가 이걸 쓰고 다닐 수 없겠지만 너무 모양이 좀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귀가 눌린다거나 머리가 눌린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없겠죠. 하지만 그거랑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다면은 오픈형 헤드폰이기 때문에 집안이 조용하지 않거나 뭐 냉장고 옆에서 돌아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헤드폰에 소리가 다 들어가요. 전혀 소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믹싱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는 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밖에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이 오디오 테크니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HD600처럼 좀 재미없고 평탄하고 좀 하이파이적인 헤드폰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고역대가 조금씩 안 들리기 시작하고 HD600에서 고역대가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달력만 따지자면은 그 어떤 제품보다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도한 저역대와 그 미들 그리고 하이 그 자극적인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컨슈머들이 사용을 하는 에어팟 같은 것처럼 이어폰이 헤드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믹싱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중간 이상은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파수 응답률이 전혀 평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왜곡된 주파수 응답률이나 그런 사운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자면은 전달력이 어떻게 보면 아까 HD600 같은 경우가 하이파이 매니아들을 겨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이나 재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헤드폰인 것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요나 팝, 힙합, EDM 등등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전달력이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HD600 같은 경우는 녹음실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소리가 다 새어나기 때문에 클릭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소음 차단이 안 되겠죠, 전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착용을 했을 때 주변 소음 차단, 지금 제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주변 소음 차단이 잘 되고 그리고 착용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것도 장점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써도 약간 좀 못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길거리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소음 차단이 되니까 소리가 잘 들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믹싱이나 레코딩 뿐만 아니라 컨슈머들도 일반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컨슈머 하이파이 시장에서 좀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오디오 테크니카 M5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런 이 과도한 그런 자극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 안 좋아했지만 좀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성향들이 전달력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10개, 20개 헤드폰을 가져다 놓고 다 들어보면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들려줬을 때 이 정도면은 좋은 사운드라는 걸 들려주기 위한 모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모델을 선택을 한 것처럼 이 모델을 제가 요즘에는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편이에요. 또 HD600과는 다르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 다음 타자는 바로 젠하이저의 HD380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실은 제가 구매를 하고 조금 후회한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데모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헤드폰을 찾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저에게는 오디오 테크니카 M50X 모델보다 이 모델이 더 좋게 들렸어요. 뭔가 그냥 썼을 때 되게 편하고 한번 써볼까요?
썼을 때 굉장히 편한데 소음 차단이 되게 잘 돼요. 아까 M50처럼 귀를 누르지 않고 귀 위에 덮인 형식이라서 굉장히 편하면서,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평탄하고 느꼈고, 그리고 뭔가 M50 같은 경우가 HD600과는 다르게 바로 귀 옆에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약간 공간이 있어요.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킥드럼을 들으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앞 귀에서 딱딱딱 때리는 느낌이에요. 좀 약간 좁아요, 이미지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공간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 확실히 공간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은 스피커를 듣는 느낌? 귀와 트랜스듀서의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약간 공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더 드는데, 나중에는 그게 좀 약간 단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안 좋은 스피커로 듣는 느낌? 500Hz, 1kHz 정도 뭔가 약간 약간 싸한 느낌이 소리가 들려서 얘로 믹싱을 하면 전달력도 되게 안 좋고, 좀 그냥 전달력도 좀 더 안 좋고, 뭐랄까 소리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놓고 사실은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언제 쓰냐면은, 제가 보컬리스트들과 작업을 할 때, 보컬리스트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M50 같은 경우 너무 꽉 쇠가지고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헤드폰 한쪽을 빼고 녹음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공간이 있고 좀 더 편하고 클로즈백에는 불구하고 약간 오픈형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컬리스트들이 장시간 녹음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얘를 가지고 있다가 녹음실에 갔을 때 보컬리스트가 헤드폰을 불편해하면은 얘를 추천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제가 쓴 시간보다 보컬리스트들이 쓴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요즘엔 제가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HD600 같은 모델에 비해서 약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는 애증의 소니 7506-7506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사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처음 얘기했던 HD600과 그리고 두 번째 오디오 테크니카 M50X 모델인데요. 세 번째 모델 HD380 같은 경우는 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살 때 저희 친구 엔지니어들한테 이거 산다고 욕하지 마 라고 해야 됐을 만큼 좀 재밌는 제품이죠. 굉장히 많은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애용했던 제품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볍고 잘 안 고장나고, 그리고 차단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이 요즘에는 이 7506에서 제가 두 번째 추천해드렸던 오디오 테크니카 M50X로 모니터링 용도 헤드폰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오디오 테크니카 M50X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 친구였어요. 너무 과도한 하이, 저역대도 굉장히 없고 약간 비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야마 NS10M의 헤드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이 말하는 한 가지, 하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오디오 테크니카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요즘에는 컨슈머 시장들이 굉장히 제품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컨슈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얘랑 비슷했다면은 요즘엔 M50과 좀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고역대가 너무 세가지고 귀가 째질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좀 하이가 안 들리다 보니까 얘를 쓰면은 그래도 좀 편해진 느낌이에요. 참 슬픈 세상이죠. 그리고 저는 이 친구를 가끔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믹싱을 할 때 보컬의 고역대가 너무 세진 않은가, 드럼의 심벌이 너무 세진 않은가를 체크를 할 때 얘를 썼는데, 만약에 고역대가 세다면은 그건 잘못된 믹스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들었을 때 너무 세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얘로 항상 하이엔드를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두아리파의 뉴 룰스라는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의 보컬이 그 노래보다 보컬의 하이를 더 올리면 끝장나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역대가 센 노래가 그 믹스인데, 얘로 들으면은 그 마지노선이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얘로 고역대를 체크하거나 보컬이 스키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가 쉽고, 그리고 착용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 약간 되게 신기한 거는 M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귀를 약간 누르는 감이 있는데, 얘는 약간 걸쳐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소음 차단은 굉장히 많이 잘 되는,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보컬스들이 좋아하고, 특히 이 제품이 스튜디오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고역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하이가 보컬들이 자기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 모델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귀가 금방 상할 수 있겠죠. 고역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지만 전달력만을 본다면은, 예전에 앤드류 셰프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가 자기는 호텔방에서 얘로 믹싱한 앨범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할 정도로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아까는 예전에 이거 싫다고 했고 오디오 테크니카 M50X가 있는데 얘를 또 왜 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이 있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3D 오디오로 믹싱을 하는, 헤드폰을 위해서 믹싱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컨슈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탁했던 세 가지 모델이 뭐였냐면은 H600, 오디오 테크니카 M50X, 그리고 이 제품이었어요. 그 세 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컨슈머 시장에서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헤드폰의 모델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연구용으로 산 건데, 집에서는 거의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M50X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이 네 개 제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요즘 저의 시대에서 제일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뭐냐면은 오디오 테크니카 M50X예요. 근데 이것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제가 좋은 스피커가 없었을 때는 헤드폰으로만 모든 걸 해야 됐을 때는 사실은 H600이 저한테 더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H600을 믿고 어느 정도 믹싱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전달이 잘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대부분의 믹싱을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밸런스들을 스피커로 이미 잡아놓은 상태에서 체크를 하는 용도 헤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M50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M50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M50으로 믹싱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M50을 처음부터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갈림길에 놓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H600 모델이 굉장히 평탄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리스닝이나 혹은 믹싱을 공부하는 단계에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H600이 좀 더 처음 시작하기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가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한번 사놓으면 저처럼 7년, 8년, 9년 아주 긴 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서 좋은 헤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저의 4가지 헤드폰 추천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추천한 모델들 중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만약에 어떤 제품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존 링크를 제 유튜브에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 링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마존 링크를 타고 가셔서 제품을 구매한다면은 저희 소정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의 채널과 저의 이런 장비 컨텐츠를 서포트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무도 저희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 어카운트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아마존 어카운트가 있으시고 아마존으로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링크를 통해서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구입하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헤드폰 추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